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이제야 첫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년 전 제가 실수로 놓쳐버린 첫째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제 아들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로서 20년 동안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죄를 참회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28년 전, 저는 충남 공주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고향을 떠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남편이 전부였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난 안 믿어. 내가 내 눈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지금은 좀 힘든데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꼭 성공해낼 거야. 그럼 당신 하나만 믿고 온 거야? 당신이 나 책임져야 해. 알았지? 우린 없던 살림이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내 꿈과 희망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아이가 2살이 되기도 전에 말이에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사업 실패 후 180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폭력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으로요. 고사리를 보러 가요. 직접 딴 고사리랑 산나물이 있어요. 아이고, 엄마 상, 또 사우랑 따르고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악의 자기가 친정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상어야, 아줌마가 빙수 사줄게. 날이 더운데 애가 구나으면 해낼 그런 남편을 대신해 저는 아들을 데리고 시장을 돌며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가게를 차리기엔 가진 것이 없어서 직접 나무를 캐서 장마다 가져다 팔아야 했죠. 남편은 뭐래 했다고요? 글쎄요. 저도 그 인간이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좋으니 그냥 술만 마시지 않았으면 했어요. 술만 들어갔다면 그런 망나니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박종성이나 하늘 같은 서방이 들어갔다면 이게 버선 바로 뛰어나오지는 못할 망정 어질 싸돌아 다니는 거야라고 했어요. 2시에는 빨리 안 나와 하라. 3일 10일 그 사람은 항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늘 화가 남에게 있었어요. 자기 말에 즉각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왔을 때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런 말들은 다 핑계일 뿐이고 남편은 그냥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화풀이 대상은 나와 아들인데요. 나이도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인데, 아들아. 이미 눈치 보는 법부터 배운 거 알지? 혹시나 아빠의 마음을 건드릴까봐 하는 말이야. 한참 뛰어놀 나이인데, 아들아. 아빠가 술 취해 잠든 상황에서 무소 까치발로 걸어다니는 것을 견딜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남편의 폭력을 피해 옥상에 침옥이나 건물 옥상에 숨어있는 게 일상으로 스며들었지. 우리 아빠가 잠비에이 꼭질하는 동안에 숨어 있을까? 아빠가 술 먹은 채로 엄마랑 숨바꼭질 하는 걸까? 우리가 둘 다 숨구면 돼, 상우야. 혼자 숨어 있어야 해.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왜 헤어지거나 도망가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과거의 저에게 답답한 감정이 들어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첫째 아이와 함께 남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 뱃속에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국 남편을 떠나려는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둘째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오히려 더 무섭고 포악해졌어요. 툭하면 밥상을 없애고, 툭하면 때리고, 툭하면 물건을 부수고 했어요. 지금 이거 먹으라고 한 거야? 너 지금 다 무시하냐? 이 밖으로 만나 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제사가 온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봐. 왜 다른 사람 생겼냐? 헛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무슨 끼시는 건가?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나가라고 한 것이잖아.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와. 나도 상호반 키움에서 집안일만 하고 싶어. 다른 여자들처럼 그러니까 그게 불만인 거야? 내가 능력이 없다고. 이 거지야.
내가 서방기를 살려줘야 나가서 길을 펴고 일을 구해야지. 허쉬. 아, 아주 잡아먹겠다. 그렇게 해야겠어. 이야, 박정선도 지금 눈 좀 봐봐. 어떻게 내게 돌아본 거야? 그날은 유독 남편의 행동이 심각한 날이었습니다. 술이 덜 먹은 건지 또는 술이 더 취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남편은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부엌에 음식을 차려봐도 어떻게든 잘 차려봐도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상차림에 불만을 품고 제게 욕설과 폭력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당신이나 난 잘 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나한테 사람 다루듯 하라면 사람 다릴 땐 안 되는 마음 그러면 아마 내 맘 다 빼로받게 해서 내가 참기 힘들다. 허전한 일상 속에서만 평범하게 즐기고 평범하게 사람 다루는 거라도 살아 지나는 생각을 그만두지요. 오늘 굴을 지가 얼마 전부터 기다려왔는데 그 마침내 오는 날을 잡았네. 진짜 미쳤는지 모르겠어. 그때 남편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앞에 놓인 그릇을 던졌지만 그 소리와 함께 아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함께 터져나왔어요. 물건이 아이 옆으로 날아가자 그 파편이 튀어 아들의 이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하하하 아이는 크게 놀라 숨을 쉴 듯이 울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정말 사소한 상처였지만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 남은 상처는 얼마나 큰지 상상도 안 가. 그때 이성이 뚝 하고 끊어진 것처럼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히를꺼문 나가 그때 내 당신에 또 뭘 잘못한 거야? 흔난간 사과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한테 이러느냐? 회사 고세가 무슨 잘못이냐고요? 이들 칠좀춤 너 어디서 큰 소리여? 뭐야? 아니 놈이라도 생겼냐? 그래서 나 내쫓고 딴 놈이랑 살림 차리려고 내가 그렇게 줄 것 같아. 남편은 제 행동에 더 흥분해서 저를 3번째 밀었고 저는 그 바람에 수도가로 낮아 빠지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래, 당신만 없으면 나랑 상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발라봐. 아니면 차라리 축동가. 기조, 지금 사람 사들 거지. 눈이 있으면 당신 꼴을 좀 팔아야겠다는 게 이 사는 걸 알아? 당신이 제가 어때는 줄 아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저랑 아들아이가 죽어 있던가 남편이 죽어 있길 바랬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이 관계가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죠. 어느새 저희 집 앞은 옹성거지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들자 남편 놈은 망신 작작시키라는 소리를 내뱉고는 밖으로 휙 나가버렸죠요. 오상 엄마와 하고 뭐 어떻게 해. 얼른 일어나 평원 가게. 그때 동네 주민 한 분이 쟤를 일으켜 세웠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남편에게 심하게 밀려서요. 쓰러져서 피가 다리 아래로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뱃속의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밥할 쯤, 아이고, 엄마 투가야. 예, 상아,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미니 아저씨를 불러와서 알아라 치니까 엄마 큰방 올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도 너무 무서웠어요. 다리를 흐르던 피는 바닥을 젖은 채로 시작해서 얼마나 무서울지 아이의 입장에서 상상해보세요. 아들이 엄마 죽는 거냐며 나를 걱정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홈에서는 동생 우 동생이 아니라 우리 상우 동생이 먼저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여행을 써서 형한테 유사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나중에 만나자 하면서 유후에 이 사이트를 해야 갈 때 상훈의 통신 생원서도 보지 않고 따와디야. 죽음이 뭔지도 몰랐던 아들처럼이 동생이 어디 갔느냐며 펑펑 울었어요. 그날 저 역시 아들아를 품에 안고 우리 함께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제게 오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때문에 죽은 것 같아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는 강해야 한다며 집주인 아주머니는 밤낮이 없이 저를 돌봐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겨우 몸을 쉴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여행을 좋아하셨죠. 아니라고 상호야, 우리 밥 먹을 시간이야. 그런 식으로 집을 나간 남편은 하루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일째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남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남편께서 이틀 전 새벽에 만취 상태로 길을 건너다 사망하셨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목격자를 찾으려고 수사 중이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담당 형사께서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새벽이었고 근처에 주택가나 상가가 없는 곳이라 목격자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사님을 찾지 않아도 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목격자를 찾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가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만을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대로 저는 죽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지쳐 있었고 오로지 우리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이거 상호가 만들었다 했어요. 정말 걱정이 되었지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미 주려고 만든 거예요. 꼭 상호랑 엄마랑 같이 나가서 만들어 온 거야? 그렇죠, 엄마. 그럼 엄마 상호가 할머니에게 줘야 된다고 해서 핑크색 코스모스를 많이 모아 소브롬을 준비해야겠어요. 할미를 생각해주는 건 우리 상호가 해줘. 요즘은 친정집에 들르면서 아들, 저나 더 밝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져도 엄마가 되어도 제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느끼는 것도 역시 부모의 영향이 크더라고요. 친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친정 엄마 덕분에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읍내에 있는 큰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선아, 다시 또 왔네. 우리 정선이 좋겠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정말 좋다는 말이지. 이것 좀 주시면서 오세요. 우리가 사준 음식 맛있게 먹어라. 정선이야, 아빠 빨리 자고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낚아먹힐 텐데. 아, 언니, 정말 죄송해요. 언니들이 장난기가 많아서 콩나물 해장국 맞으시죠? 잠시만요. 부끄럽게도 좋아해주던 우리 식당 단골 손님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성실하고 착한 소문이 자자한 동년배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제게 짝사랑을 했던 분이었죠. 저도 눈치가 빨라서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 좋은 사람이 저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 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감정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감추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2년 동안 관계를 가졌습니다. 다행히 아들과의 관계가 본래 어머니와도 좋았어요. 상우가 아들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며 나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내가 아들을 돌봐주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상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도 노력하겠어요. 결혼 절차를 거쳐 결국 우리 동네 주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아이의 상업을 기뻐해주며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지 궁금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금방 형아가 될 거예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아들은 정말 사이가 좋았죠. 다정하고 베풀고 신기한 사람이라 저한테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 둘의 인생에도 봄날이 왔다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읍내 공판장을 하러 성실의 형님이 아는 분이자 자리값도 싸게 하는 출신들이 있어. 이 정도면 거의 거저 나는 못하니까 공판장을 해볼까? 나쁘지 않은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아질 상호 두 곳 학교를 다닐 테니 앞으로 콘돈에 들어갈 일은 계속 있을 텐데. 우리 한번 해보자. 장모님이 상호 돌봐주시고 우리 교구만도 고생하자. 결혼 후에도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남편은 얼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큰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당시 우리 직업은 생계를 이뤄나가는 데는 충분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더 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었죠. 결국 저희 부부는 음식물 공판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는 한 곳뿐이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가까워서 장사가 꽤 잘 됐어요. 다만 바빠서 평일 내내 저와 남편은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들은 친정 엄마와 함께 지내곤 했죠. 살아가다 보니 한 세대가 모여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살아왔어요. 김서방, 얘들아, 정선이와 나는 상호간에 남은 것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마음을 더 잘 알아. 장군집 넬씨, 걱정 마세요. 나는 이 사람과의 사고를 꼭 지켜줄 거예요. 네, 곰 안녕하세요. 우리 강아지를 안아주세요. 할머니 손을 한번 맛보이고 싶어해. 우리 강아지를 사랑해요. 허먼. 오, 예, 함께 해보자. 고난과 역경.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때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남편께서 저와 상호에게 부탁하신 말을 하시던 중이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전과는 달리 우리 부부들 모두 일에 매진하게 되어서 아들에게 많은 힘을 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아들이 허전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남편은 아들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일부터 상 학교 가는 건데 어때? 우리 아들 너무 멋지겠다. 상호야, 입학식에 엄마는 묶여 있을 테니. 아빠 망가지에 김성우 앞으로 숙성원들이 엄마는 동생 나로 되어 상호로 하여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와야 해. 박씨 거저 그래 상호야. 상호. 이제부터 형이니까 식사시켜야지. 아빠랑 입학식 갔다가 동생 따라 병원으로 오는데 알았지. 아빠한테 사진 많이 찍고 와야 해. 우와. 우리 아들이 다 컸네. 이류야. 엄마가 안아줄게. 그럼 상호야. 아빠랑 입법식 올라가서 사진 많이 찍고 짜장면도 먹고 저 짜장도 약소요. 희게. 엄마야 상호야. 이제 난해하니 잘해와. 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헤어져요. 저희는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늘 그려왔던 첫 입학식이었는데 함께 가지 못해 너무 아쉬웠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도 공평하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호야 선호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더 있어야 한대. 둘째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제품이 아닌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크나 어머니의 경우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손이 많이 갈 시기였지만 그렇게 돌봐주지 못했어요. 남편이나 제 혹은 둘째 아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제 또 상호야 식탁에 아빠가 5,000원 올려두었어요. 그걸로 선림원의 기반 직감이 2부가 밥인 것 같아요. 주실 거야 알겠어요. 걸어서 가볼게. 엄마가 사랑이 더 필요할 우리야 될 거야. 고작 8살밖에 안 되었지만 이었어. 끼니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어서 부시집에서 식사를 마련했어요. 남편은 가게에 있고 저는 둘째 아이가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선어만 태어나면 우리가 많이 챙겨줘야지. 항상 속으로 저 소리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아마 드라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위한 마음의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천만다행히 둘째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을 하게 돼서 쭉 온 식구가 모여 살면 행복한 일만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부터 행복이 아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업 중에서 잘 추진되는 게 대단한 줄 아는 거야? 우리는 우리 모두 주일 수 없는 게 없다고 선언해. 아버지, 나도 학교에서 쉽게 잘 보고 있어. 이걸 보시겠어요? 상우야, 아빠 지금 너와 놀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하는 중이야. 엄마한테 가서 보여드려야 해. 시간은 흘러서 둘째 아이가 4살, 큰아이가 12살이 되었어요. 4년이 지남에 따라 남편과 큰아이의 관계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남편이 큰아이를 밀어내기 시작한 곳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얼마나 우아하고 멋진 우리 큰 아들이야.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았는지도 몰라. 머리가 이렇게 똑똑해서 참 놀랍지 않니? 어머니야, 조심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에게 발길이 올라갈 수도 있어. 조금씩 아이들 사이에서 큰 아이와 작은 아이를 차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큰 아이가 길수록 남편은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꺼내게 된 거야. 게다가 그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서 계속하게 되었어. 상호야, 방에 한번 들어올래?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해야 돼. 어릴 적에도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큰 아이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며 시작했어.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어. 그때마다 남편과 부딪히기 시작했었어요. 당신이 자꾸 왜 그래? 월 상호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내? 사과 제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나한테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러니 애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언니, 당신이야말로 말 희한하게 안더. 내가 언제 상호한테 눈치를 줬다는 거야 대체? 당신이 자꾸 이런 식으로 상호를 감싸도니까 괜히 이상한 사람 같잖아. 아니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춘 자식이 아닌 남편이 둘째 아이와 상호를 대하는 게 다룰 수 있을 거다.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예상했던 거였지만 그래도 정말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누가 봐도 차별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남편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생사람 잡지 말라며 자신이 상황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나를 쏘아붙였지만 괜히 그러면 당신이 툭하면 사호와 나를 비교하잖아.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상욱이 아빠랑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는 것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면서 서남이를 데리고 다녀왔고 내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당시에 이렇게 몰아가는 건 아니지. 나는 상호와 선호 둘 다 데려가려고 했어. 그런데 상호가 가드짐한 거라고. 그럼 사고 일어날 때까지 나랑 선호 둘 다 기다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날은 제가 가게 일이 바빠서 가게에 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유원장을 하러 갔습니다.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큰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어리에게 집에 혼자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나간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름을 몇 번 불러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아서 이강이라고 그냥 말했었죠. 더 속상했던 것은 큰 아이가 아빠와 나들이를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전날부터 기대심에 들떠 있었었다는 것이네요. 됐어. 다시는 이런 식으로 애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겠네요. 그래도 상원은 아빠라고 당신만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언제 당신과 함께 장을 관점에서 놀까? 언제 아빠가 놀아줄까를 기대하고 있는 아이니까요. 알겠어. 결혼할 때 그랬지? 상호 당신처럼 키울 거라고 말했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해? 상처 주지 않도록 꼭 상대방을 생각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의 다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이 아닌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시작했죠. 왜 밖과 늦게까지 있어야 하는 일상이 되었을까요? 선호하는 대로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두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야 합니다. 지금 몇 시인지 확인해 보니 정말 어렵게 된 것 같아 늦었어요. 연락은 어쩔 수 없이 애들은 아빠가 오면 같이 잘 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뜻에 따라 잠이 들려고요. 아, 당신 정말 왜 한 번 요즘부터 이상하고 점점 잔소리보다는 오히려 껴안아 주세요. 뇌가 뇌동 각 부분을 통해 술을 마시러 오는데 그걸 당신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진짜로 여자가 약간 사근사근한 맛이 나야 집에 일찍 들어와야지. 당신 모습 좀 봐라. 내가 남의 진취 사는 것을 보이는 건가? 구분이 안 되냐? 비켜. 제 남편은 목이 없는 여자 같았어요. 정말 결혼해선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그걸 좀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밀어내고 무지함이 이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은 술에 빠져 손질에 대던 사람이었는데 재혼한 남편은 술과 여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네요. 못하겠어요. 100번이나 1000번이나 나의 가슴이 찢기는 것 같아요. 그날의 기억을 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돌아온 집에 향수 냄새와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는 날이었어요. 어김없이 우리 부부는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박정선 꿀물을 가져와서 꿀물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무엇을 쳐다보고 그래? 빨리 안 가주지?
고주망태가 된 남편은 기분이 안 좋았는지 화를 내더군요. 세상을 보는 자세가 제 문제인가? 늦가기부터 출발하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야,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너랑 상호는, 아니, 상호조 자식은 지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얘가 원래 정이 없는 거냐? 아니면 네가 항상 남자를 많이 보여줘서 자기 아빠를 알 수 없는 거냐? 웃음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미친 소리를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제 어깨와 머리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어왔죠. 저에 대해서 시비를 걸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을 걸고 넘어지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큰 아들이 전 남편 자식이 맡겨진 거냐? 그 전 남자가 있었던 건 아닌데 함정 같은 말이에요. 1. 잡종이 늘 잡죽하는 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손을 들어서 아이의 얼굴을 때리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뭐,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냐? 탄신 제정신이 아니야. 너 미쳤어.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상대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닌가? 너가 사람이야. 어떻게 해야 돼? 큰 소리를 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야, 너 정말 능력 주는 거야? 그 선언은 내 아이 내 것인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표1에 그 사람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6번이나 넘어지며 자신의 자식이 맞느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울음을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센 눈물이 났어요. 커다란 목소리로 싸우는 소리에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났던 것 같았어요. 아빠와 싸웠지만 형이라는 큰아들은 둘째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내용을 아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아이의 눈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주먹을 꽉 쥐고 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상호야, 너도 반에 들어갈 수 있어.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야. 알아치 의주 저작을 좀 넘겨줘. 10시에 학교 휘어야 해. 헉, 허. 성모님한테 잘 못했어요. 싸우지 마요. 첫째 아이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아빠라고 불러 남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100% 아이의 생존 본능이었죠. 자주 참을 수 없어서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아이에게 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미나 상어, 방에 안 들어가. 엄마가 들어가라고 했잖아.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엄마 집 나가 버리게. 거야, 알았어. 저는 못했어요. 뭘 들어갈게요? 잘 못했어요. 청마 틀어 가짜로 쌓아 악랄하게 말할 거예요. 아, 아들아, 동생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추천인 어깨를 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왜 아이에게 그런 몹쓸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때 저를 바라보던 큰 아이의 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본 아이의 뒷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저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니면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텐데요. 그날 나 보았던 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생후 약 하창만 18개월 이되자 민 상업상호 야 허지서아 참호야. 다음 날 아침 큰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일찍 학교를 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는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내팽개쳐 몇 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를 보았다는 사람도 아이의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엄마, 나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을까? 그럼 괜찮지. 우리 아들, 오늘 합격이 나올지 말고 잘 보고 와. 시간이 흘러 4살 배기 꼬맹이인 둘째 아들이 24살 청년이 되었죠. 선생인 날은 내가 남편과 만날 날이에요. 이전에 말했던 투병하던 대부의 법정 상속 문제를 미리 챙겨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사모님 때문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물기까지 없이 그렇다고요. 둘째 아들은 아빠가 결혼했던 그 사람이 떠난 날 중학교 학년이었어요. 쌓이는 심장마비라고 해요. 그 후로 저는 막내 아이와 둘만 살아오고 있었죠. 시간이 흘렀지만 한순간도 첫째 아이를 내 마음에서 지워본 적이 없어요. 둘째 아들도 똑같았어요. 여기에 엄마가 사진을 올리면 그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제보전화 같은 것이 잘 오더라고 하네요. 얼굴 사진도 여기에 올려볼까요? 좋아. 그럼 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우리 형이 되어줘야 할 터인데 나는 자꾸만 작자 소년 같네.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주지 못해서 이제야 알았어. 얼마나 안심되는지. 그 후로 아들이 저렇게 성숙해져서 엄마들이 지켜주고 그래서 엄마야 나가 지켜주면 되는 거야? 옛날에도 형이 그랬어. 엄마는 늘 형이 나를 지켜줘야 한다고. 아, 엄마 걱정 마. 언제나 찾을 수 있어. 시간이 꽤 지났지만 우리 엄마는 언제나 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사설 탐정을 부탁하거나 전단지를 내고 경찰서에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봤어요. 그저 하찮은 소망이라도 괜찮아. 어디선가 연락이 오길 오래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더라도 어느 날 믿기지 않은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민상호라는 우리 아들인 듯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오전하였어요. 큰 아들과 닮은 사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있다고 하네요. 저와 둘째 아들은 급하게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큰 아들이라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큰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승우야, 상욱이, 얼굴 좀 봐봐. 혹시 진짜 너 맞아? 흡사하네. 이렇게. 아침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혹시 엄마의 얼굴 좀 보겠니? 형, 다소 노선이 어떻게 되니? 엄마랑 만난 지 20년 만에 만난 큰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몰랐어요. 수염과 머리가 너무 소심하게 가라앉고 넉마를 입은 것처럼 낡은 옷을 입었고 대답이 없었어요. 산속에서 생활하던 모습이 짐작되네요. 주변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수첩을 찾게 됐고 보호자가 와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상우야, 집에 가볼까요? 제 말을 해봐도 아들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둘째 아들 녀석이 함께 있는 게 기쁘네요. 말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눈도 맞춰서 말이죠. 형아, 우리 집에 가자. 엄마랑 나랑 둘만 있는 집으로 가서 깨끗이 씻고 엄마가 해준 음식도 먹고 가자. 아빠 없이 나와 둘째 아이만 있는 상황에서 많이 있었다는 말을 듣자 큰 아들이 움직였어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난 큰 아들은 딱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영을 손수 씻고 면도도 해줬어요. 그제야 우리 큰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볼은 깊게 패이고 앙상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 상호라는 걸 말이죠. 어릴 적 아이가 좋아했던 반찬을 차려서 앞에 내주었어요. 잠시 주저하더니 아들 소녀는 천천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왜 산에 있었어요? 다니지 않더라도 연락하지 활원이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뭐니 보고 싶어서 갔어요. 알고 보니 상우는 집을 나간 후일이었군요. 계속 산에서 지냈던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의 산소가 있는 그 산에서요. 집을 나오니 갈 곳이 없었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그 산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산소 근처의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우리 상우한테 목숨하게 말했다고요. 만나서 우리 상, 엄마가 지켜주셔야 하는데 항상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싶을 정도로 맨날 저를 괴롭히시는 기억들 때문에 저는 거칠거칠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밖에는 아들에게 전할 말이 없었어요. 아이 속까지 힘이 가신 것처럼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한참 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아들아, 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번 더 제 마음을 꽉 조이게 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한 번도 엄마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엄마를 항상 생각하며 사랑했어요. 할머니의 생각도 그리웠어요. 집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너에게 그 얘기 없었어요. 너희 아빠가 결혼한 남자가 나 없을 때 큰 아들을 구탕하고 때렸다고 했습니다. 형을 좋아하는 둘째 아이가 재계를 잃을까봐 꼭 둘이 있을 때 그렇게 괴롭혀요. 나 없을 때 만들면 꼴보기 싫다면 때리고 구탕하며 너만 없으면 우리 세 식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상극 없겠어요. 허락합니다. 사양을 허리 업 헐거요. 바라봐 무서워서 써버 항구도 없는 뜻은 없어. 어쨌든 그 컬마나 서로 홈쏘. 왜 나에게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괴로워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냥 자신이란 존재 자체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무나 죄책감을 느끼며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야. 꼭 뭘 말하려 하는 거야? 그때는 알모하는 거야라고 엄마와 함께 살 때가 좋았어요. 걱정 없이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겨있고 엄마와 같이 나무를 썰다니며 나는 그때가 제일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아,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서 할머니와 함께였던 그 시간에서만 해피한 기억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피했던 기억이 모아지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순호입니다. 자기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가 가장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했어요. 다운이 아니었는데 항상 엄마만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선호가 태어난 이후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엄마랑 선호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안정이 돼요. 너야, 형아랑의 약속이 잘 지켜졌네요. 엄마가 지켜줘서 고마워요. 큰 아들의 말에 둘째 아이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저 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제 큰 아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거나 미워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엄마와 동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랐다고 말이에요. 그날 우리 세 명은 손을 꼭 잡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말이죠. 지금 제 큰아들은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도와주고 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말이에요. 아니, 왜 다 일본이야? 진짜 어느 뜨겁고 알려준 대로 푼걸자 너. 아 몰라 다 란을 허. 수업 시간에는 내가 선생님이야. 이봐 학생. 누가 사쌤한테 그렇게 15부위 개줄 조헌태. 아프고 호랑이보다 무서운 동생한테 열심히 배우는 중이에요. 두 녀석은 얼마나 많이 수다 떨까요? 집안은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이것을 2번 반복해서 말해야 면접 볼 때 하는 거라고 헉. 패션 센스가 정말 대단해. 진짜로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음악 어디서든 두 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 농담이야. 농담이야. 매우 정신이 없는 거로 고마워요. 나는 이번에 꼭 합격할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은 형의 선생님이지만 밖에서는 취창업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취업준비생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엄마. 형이 마감을 치니까 좀 쉬어야겠어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오늘은 전혀 앉아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질병이에요. 아이씨야. 우리 아들들이 정말 대단해요. 감사해요. 우리 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마무리 후에 함께하는 치맥은 우리 가족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준 것 같은데 엄마가 의지하며 손 내밀어주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갚을 빚은 많을 것 같아요. 죽어도 그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아요. 이 못된 엄마에게 아이들은 너무나 큰 선물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갚아야 할 것 같아요. 갚으며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